네, 안녕하세요. 7주차 1강 교재의 3장 복잡한 회로망 해석법을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의 밀만의 정리네요. 그렇죠? 밀만의 정리. 밀만의 정리는 어떤 정리냐면 어디에 사용하냐면 전화번이 여러 개 병렬로 연결되었을 때 전체 단자 전압을 편리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밀만의 정리 2학기 때도 이 밀만의 정리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는데 여튼 밀만의 정리는 이렇게 그림처럼 전압원 있고 그리고 저항 이렇게 병렬로 이렇게 쭉 여러 개 연결되어 있을 때 전체 단자 전압 VAB라는 이 단자 전압을 구할 때 편리하게 사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어, 예를 하나 그래서 요거는 요약하면은 여기 VAB 양당 간에 걸리는 전압 VAB는 컨덕턴스 R1, R2 얘는 지금 저항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컨덕턴스로 다 바꿔주면 돼. 역수로 바꿔주면 되죠. 그것의 총합이야. 그래서 G1, G2 해가지고 이거를 전체를 다 더해요. 한테 n개까지 G의 n개까지 더해. 그 다음에 분모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분자는 전체 전류 I의 1, I의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전류를 다 바꿔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I의 1 플러스 I의 2 해서 n개까지 전부 다 더해주면은 그때 양당 간에 걸린 전압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V는 IR 해가지고는 R은 G분의 V 해가지고는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G 토탈분의 I의 토탈 이런 식으로 간소하게 여러분들이 식을 외워두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도 왜 이렇게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도 있을 텐데 그거는 좀 이따가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 내용은 그런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지금 요 얘기죠. 다음과 같은 회로를 메시 해석법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메시라는 것은 이렇게 어,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회로를 해석하는 방법이죠. 즉 V의 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V의 원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를 I라고 했으니까 R1의 I 플러스 여기 걸리는 전압 그리고 여기 걸리는 전압의 총합과 같다라는 전압 방정식 세워주면 되는 거지. 노드 해석법은 전류 방정식 세우는 거고. 그래서 메시 방정식 물론 메시가 지금 이거는 이가 딸랑 하나만 있으니까 이렇게 메시 방정식 하나만 쓰면 되는 거고요. 예전에 메시 방정식 많이 했어요 우리. 그래서 메시 방정식 세우면 되는 겁니다. 메시 방정식을 풀어보라고 하니까 지금 풀어보면이라고 했으니까 R2의 I 플러스 V2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극성이 전압 강화가 이 V1을 기준으로 해서 V2는 전압 강화가 되는 방향이잖아. 그렇죠?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그러므로 얘는 I가 공통이니까 묶어서 쓰면 R1 플러스 R2에 I 써주고 플러스 V2 써주면 되겠네. 그치? 이 식으로부터 I에 대해서 전류 I를 쓰면 물론 이렇게 쓴 다음에 어디에다 내가 응용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칸이 좁으니까 I에 대해서도 이거 이미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I는 이거는 요거 이쪽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V의 1 빼기 V의 2가 되는 거고 그것을 R1 플러스 R2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R1 플러스 R2로 나눠주면 전류 I에 대해서 표현한 식이 되겠습니다. 구하려고 하는 것은 V의 AB니까 VAB는 여기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야. 이 화살표가 이제 플러스인 거니까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의 합이지, 그렇지? 그러므로 R2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니까 전류의 방향은 맞아요, 그렇죠? 우리 플러스 극성하고 그래서 R2의 I 더하기 V2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I라는 것은 지금 풀어놓은 것처럼 요걸 대입을 여기다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R1 플러스 R2분의 V의 1 마이너스 V의 2가 되는 거고 플러스
플러스 V의 2를 써주면 되겠죠. 그러므로 R1, R2로 통분을 하겠어요. 통분해서 쓰면 R1 플러스 R2 분의 요거 R1 이제 통분하면서 요거 윗 곱해 줄게요. 그러면 R2의 V의 1 빼기 R2의 V의 2가 되는 거고, 요건 곱해 준 거니까. 그다음에 V2 통분하면 괄호로 묶을게요. R1 플러스 R2의 V2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이것은 R1 플러스 R2분의 요거 전개하면 R1의 V2야. R1의 V2. 그래서 그거 먼저 써주면 R1의 V2. 그리고 R2의 V2 나오지, 이거 해주면. 근데 여기 R2의 V2가 이거하고 소거가 되네. R2의 V2, 여기는 R2의 V2. 그래서 얘는 없어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더하기 R2의 V의 1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V의 AB는 이렇게 구해지는데, 얘를 조금 더 우리가 알기 쉽게가 아니라 얘를 한번 변형을 시켜 볼게요. 분모 분자에다가 R1, R2로 나눠주겠어. 지금 R1, R2로 한번 나눠 볼게요. 분모 분자를 R1, R2로 나누면은 등호는 성립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R1, R2로 이렇게 나눠 볼게요. 그러면은 분모 R1 플러스 R2를 요거는 나눠준 거고, 분자 R1의 V2 플러스 R2의 V의 1을 R1, R2로 나눠주면 등호는 성립하잖아, 그렇죠? 그러므로 얘는 요거 띄어서 쓰면은 약분되니까 R2분의 1이 나오네, 그렇지? 그래서 R2분의 1 되고, 요거 띄어서 쓰면은 R2가 약분되니까 R1분의 1이 나오겠네, 그렇지? R1분의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분모는 이렇게 써지는 것이, 이거는 분자는 또 마찬가지로 R1이 약분되니까 R2분의 V2가 되네. 그래서 플러스 R2분의 V2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약분되니까 R2분의 V2,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는 R2 약분되니까 R1분의 V1이 되는 거죠. R1분의 V1이 이렇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얘는 컨덕턴스로 표현하면 R1분의 1은 뭐로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G1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R2분의 1은 뭐로 표현할 수 있어? 그렇지, G2로 쓸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요것은 R1분의 1 곱하기 V1이야, 그렇지? 한 번 더 쓸까? R1의 분의 1의 V의 1. 그리고 R1분의 2,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R2분의 1의 V2가 되는 거지. 그러면 R1분의 1이라는 것은 뭐에 해당돼? 그렇지, 컨덕턴스 G1이라고 쓰면 돼. 여긴 뭐로 쓰면 돼? G2로 쓰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므로 G1 곱하기 V의 1은 뭐로 쓸 수가 있어? 그렇지, I의 1으로 쓸 수가 있는 거야. I는 GV, V는 IR 또는 RI 이렇게 했을 때 R분의 1이 G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식 기억해두고서 적용하면 되죠. 그러므로 G1 플러스 G2분의 G1 곱하기 V1, G1 곱하기 V의 1은 I의 1 플러스 G2 곱하기 V2는 G2 곱하기 V2는 I의 2로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분모는 각 컨덕턴스의 합으로 써주면 되는 거고, 분자는 각 전류의 합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다라는 거야. V의 AB라는 이 양당 간에 걸리는 전압이요. 오케이? 그래서 이건 메시 방정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이제 얘를 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만 정리를 이용하려고 밀만의 정리를 이용해서 하기 위해서 컨덕턴스로 변환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어디서 했었나, 그 전류 전원 변환법 그거에서 했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걸 이용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해놓은 거는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인 거고, 난 더 유도해가지고 그 G1 플러스 G2분의 I1 플러스 I2가 나온다라는 거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회로망 또는 이런 회로망을 우리는 요렇게 옆으로 얘를 갖다 옆으로 뺀 거야. 이렇게 전원이 있고 저항이 있고 R2랑 V2를 여기다 놓고 R1, V1을 이런 식으로 선을 이렇게 길게 빼놓은 거다라는 얘기 현재. 그래서 10번 그림이 이렇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전류 전원과 컨덕선스로 변화를 한 다음에 노드 해석법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됐지. 얘는 그러면 이제 직각 배선을 하면은 얘는 얘를 갖다 이제 전류 전원과 컨덕턴스로 표현하면 여기 직렬이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돼? I의 원은 그렇지 R1분의 V의 원. 그러니까 R1분의 1은 G1의 V의 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다 그려놓을까? 그래서 밑에다가 이렇게 전류원 해서 이 전류원의 값은 그래서 뭐라고? R1분의 V의 원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직렬로 연결된 전압 전원과 직렬로 연결된 R1은 컨덕턴스로 표현하면 당연히 어떻게 써주면 돼? R1분의 1로 써주면 되는 거야. 또는 G1이라고 써주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 거죠. 다음 요 놈도 마찬가지로 전류 전원과 컨덕턴스로 표현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는 R2분의 V2가 이게 I2가 되는 거야, 그렇죠? I2. 요 놈은 I의 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컨덕턴스로 표현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컨덕턴스는 몇이 되겠어? 그렇지, R2분의 1이다 라는 얘기야. 이게 G2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므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양당 간에 걸리는 전압 VAB를 구하면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이 그림을 여기에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래서 R1분의 1, R1 이건 저항으로 표현해 놨는데 이제 우리 교재가 요거를 갖다가 뭐 다른 거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 그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이거 예전에 내가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어쨌든 R1분의 1 컨덕턴스로 표현하면 된다라는 얘기야. 이거는 지금 R2로 표현하면 5ohm이잖아. 그치? 근데 컨덕턴스로 변화를 한 다음에 하는 거니까 이렇게 G1이라고 쓰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R1분의 1이고 R2분의 1이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이걸 노드 해석법을 이용해서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노드가 여기를 0 기준으로 하면은 노드는 하나밖에 없는 간단한 노드가 두 개 있는 회로가 되는 거네, 그치요? 그러므로 이쪽으로 들어오는 전류, 이쪽으로 들어오는 전류의 총합은 여기서 나가는 전류의 총합과 같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노드 해석법은 전류에 대해서 이제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전류, 이쪽으로 들어가는 전류의 총합이 뭐야? R1분의 VA1. 즉 IA1 플러스 IA2인데 IA1은 R1분의 VA1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R1분의 VA1 더하기 그 다음에 요거 R2분의 V2 R2분의 V2 이쪽으로 들어가는 이게 이제 전류에 대해서 쓴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얘기야. 이거는 여기서 나가는 전류의 총합과 같다잖아. 그치? 키르요프의 전류 법칙 사용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 들어가는 전류는 요게 R1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I는 뭐 그냥 해도 돼. R1분의 V 여기 양당 간에 걸린 전압은 뭐로 표현되어 있어? VAB지. 그래서 VAB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또는 G1의 V의 AB다라고 표현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나가는 전류의 총합은 요거랑 여기 나가지는 거니까 R1분의 V의 AB 플러스 R2분의 V의 AB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우변은 V의 AB가 공통이니까 이렇게 묶어서 쓸 수가 있겠네.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의 V의 AB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VAB에 대해서 쓰면 V의 AB는 요 놈을 이쪽으로 좌변으로 여기 항으로 나눠주면 되지. 즉 이렇게 쓰면 되겠네.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에다가 R1분의 1의 VA1 플러스 R2분의 1의 VA2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얘는 R1분의 1은 뭐라고? 그렇지, G1이지. 그리고 R2분의 1은 뭐야? 그렇지, G2가 되겠다라는 얘기죠. 여기는 R1분의 1은 마찬가지로 G1의 VA1 플러스 G2의 VA2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고, 얘는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G1 플러스 G2분의 G1 VA1은 당연히 I의 1이 되는 것이죠. 더하기 G2 V2는 I의 2가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아까 내 메시 해석법으로 푼 것과 동일한 값이 나와진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약하면은 이렇게 전압전원과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개가 직렬로 연결돼서 서로가 병렬로 이렇게 연결된 회로의 전체 단자 전압 VAB를 구하라라고 하면은 전체 컨덕턴스의 총 합분의 그리고 전체 전류의 합으로 표현하면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또 해놓은 거니까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교재 중요한 내용들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밀만의 정리는 전압 전원을 전류 전원으로 변환해서 노드 해석법을 적용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풀이 방법 지금 했던 내용들이에요.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15 그림 3-51A에서 VAB를 구하라, VAB 구하라 라고 하네요. VAB. 그러면 여기 양당 간에 걸린 전체 양당 간에 걸린 전압을 구하라는 얘기인 것이야. 구해보도록 하죠. 이걸 내가 메시 해석법. 메시 해석법 이런 거는 이제 좀 전에 그렇게 해서 했으니까 그냥 이 밀만의 정리를 이용해서 얘를 갖다 변환해 볼게요. 변환하면은 우리가 시간이 사실 많지가 않죠. 이렇게 해서 전류 I는 R분의 V 해가지고 2A가 되겠어. 그냥 딱 2A R분의 V 3분의 6 하니까 2 나온다라는 얘기야. 대신에 이렇게 해가지고 3으로 써도 되지만은 이거를 3분의 1 모로 표현하게 이렇게 씁시다.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은 2분의 2가 되지. 그래서 얘는 딱 해가지고 1A.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는 2분의 1 모 이렇게 써주고,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 VAB를 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변환해 가지고 노드 해석법 적용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이제 그 밀만의 정리를 아니까 VAB는 G 토탈분의 I의 토탈이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G 토탈은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에다가 전류 총합은 2A 쓸까요? 2 더하기 여기 1A. 그래서 얘는 이거 통분하면 6분의 2 더하기 3이 되는 거고, 여기는 3이 되겠네. 그러므로 얘는 5분의 18 볼트가 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5분의 18 볼트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요거 가는 것은 여기로 들어가는 전류는 여기서 나오는 전류의 총합과 같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의 전류를 I의 1이라고 하면 I의 1은 3분의 1 GV니까 3분의 1 VAB고, 여기를 I의 2라고 하면은 얘는 2분의 1의 VAB가 된다라고 해서 2A 2 플러스 1은 1A2A는 여기서 나가는 전류의 합 I의 1 플러스 I의 2, 그래서 3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해서 VAB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얘기지. 그러므로 VAB는 쫙 이렇게 해주는 거면 요식하고 같아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 한 것이고, 좀 더 복잡해지면은 이렇게 이제 노드 해석법 하기 귀찮아지는, 그렇게 하면 좀 어려운 그런 회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밀만의 정리 요거 딱 이걸 기억을 여러분들이 꼭 해주길 바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밀만의 정리 각 컨덕턴스의 합 그리고 전류의 합으로 계산을 쉽게 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메시 해석법으로 푼 거 내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거는 시간상 이거 또 이것까지 하고 하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가 예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메시 해석법으로 푼 거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밀만의 정리를 이용해서 푼 거는 이렇게 지금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5분의 18. 그래서 3.6V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 예제 3-16 볼게요. 3-55 이거는 지금 메시가 두 개 있는 것이야, 그렇지? 이렇게 메시가 두 개 있는 거예요. 요거보다 이제 이것도 메시 방정식을 푸는 게 좋은데 그냥 우리는 지금 밀만의 정리를 이용하면서 푸는 거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확인하자라는 겁니다. 요거에서 단자전압 V의 AP 여기 양당 간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답은 이렇게 해놨지만 답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얘를 갖다가 이제 변환을 시켜줘야겠지. 그래서 딱 해가지고 해주고 이렇게 그러면 얘는 1분의 4 하니까 4A가 되는 거고 얘는 1모가 되는 거야. 1모. 저항으로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컨덕턴스로 내가 쓰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근데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어 있지, 그치? 그러므로 화살표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은 밑으로 해야 되네, 그치? 밑으로 해야 되겠어. 이거 밑으로 표현한 거로 하자고. 그러면 2분의 10이니까 몇이 돼? 5A. 그 다음에 여기는 쭉 해가서 2분의 1 되겠지. 다음 여기는 화살표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여기 있으니까 쫙 해서 3분의 10이니까 4A. 그리고 컨덕턴스는 3분의 1 모. 가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 2분의 1이야. 2분의 1 이렇게 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므로 VAB는 이거 구하라고 했으니까 VAB는 전체 컨덕턴스의 합이야.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분의 총 전류의 합. 여긴 4고 이 노드가 지금 이렇게 해서 하나 있고 여기 기준 노드 하나 있는 거니까 노드로 들어가는 전류 4A 그리고 여기는 전류가 밑으로 내려가지. 그러니까 나가는 전류야. 즉 5A는 부호가 반대가 되겠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므로 얘는 6으로 통분하면 6분의 6 플러스 3 플러스 2 분의 8 빼기 5니까 3이 되겠네. 그러니까 얘는 11분의 63 18로 이렇게 해서 VAB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풀이 방법은 그래서 11분의 18 됐다라는 겁니다. 메시 해석법으로 푸는 것이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중첩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중첩의 원리도 그냥 요약하면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가 있어요. 두 개 이상의 독립전원에 대해서 해석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단 두 개 이상 여러 개의 독립전원이야 전압원이든 전류원이든 다 공이 쓰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단 한 번에 한 개씩 독립전원을 개별적으로 동작시켜서 해석한 전류 또는 전압을 나중에 모두 합해서 중첩해서 해석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중첩의 정리라고 할 수 있는 중첩의 원리라는 것이 적용이 되는데 이것은 선형성이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선형성이라는 얘기는 각각을 갖다가 다 독립전원을 동작시켜서 나온 것을 전부 더한 것이 하나로 동작한 것과 같다라는 애더티버티라고 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좀 많이 어려울 거 있어요. 그래서 선형성이라는 얘기는 애더티브하고 호모지니어스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요 얘기 어려우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한 번에 하나씩 독립전원을 개별적으로 동작시켜서 나중에 모두 합해서 해석을 하는 방법
그걸 중첩의 원리라고 한다라고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때 단 독립전원이 있으면, 아니 종속전원이 있으면 해석이 불가하다라고 하는 건데, 종속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이 마른 mol로 이렇게 표현되면서 전압원 또는 전류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가 어디에 베타 또는 알파배만큼 V1에 종속된다 또는 전류에 종속된다라고 하는 V2라는 놈 또는 I의 2가 요거에 종속된다, 베타배만큼 종속된다 또는 V2는 이렇게 종속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종속 전원이 있으면은 걔는 선형적이지 못해. 그래서 얘는 그런 데에서는 중첩의 원리를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회로 이론이라고 하는 우리 교과목에서는 다 전부가 선형 회로에 대해서 풀어주는 거야. RLC 회로에 대해서. 근데 종속 전원이라고 하는 이 종속 전원, 그러면 종속적인 소자들은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이런 것들이 선형적이지가 않아. 다이오드의 특성 곡선 하면은 뭐 입력 특성 곡선, 출력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쇼트리의 다이오드 방정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얘네들은 비선형적이잖아. 이렇게 선형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선형적인 회로에 대해서는 중첩의 원리 이용하는 건데, 우리 회로 이론에서는 이거 쓴다라는 얘기예요. 전자회로나 트랜지스터 FET 이런 거 다루는 데에서는 요 방식으로 쓰지가 않는 이렇게 중첩의 원리를 적용시킬 수는 없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중첩의 원리 어떻게 하느냐? 아까 내가 하나씩 한 번에 한 개씩 쓴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나머지 독립전원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나머지 독립전원 중에서 전압원은 단락을 시키면 되겠어. 그리고 전류원은 개방시켜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전압원은 일정한 전압을 계속 보내줘야 되잖아. 얘가 10V 건전지다 하면은 10V의 전압을 계속 공급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부 저항은 어떻게 몇 오음짜리여야 돼? 무한대가 돼야 돼? 아니면 0오음짜리가 돼야 돼? 또는 전류원이라고 있다고 쳐. 이 전류원은 10A짜리면은 계속 10A를 갖다 공급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이런 예제를 풀었었는데, 그래서 이 전류원일 경우에는 저항 R이 내부 저항 RI라고 표현하면 이너 레지스턴스라고 쓰면은 RI는 무한대의 저항값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압원일 경우에는 여기에 저항값이 R값이 거의 0오음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야지 회로를 해석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일정한 전압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여기에 몇 오음짜리가 있으면 여기에서 내부 전압가가 생기기 때문에 이쪽으로 10V를 갖다가 내보낼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회로 이론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데에서는 전압원에 대해서는 항상 일정한 전압을 내보내야 돼. 그래서 얘는 내부 저항은 0오음이다라는 얘기인 것이야. 전류원일 경우에는 항상 일정한 전류를 내보내야 돼. 외부에서 들어오는 잡음이나 이런 거에 떠나서 얘는 항상 10A면 10A를 내보내야 돼.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류 또는 어떠한 외란 때문에 이 전압값이 바뀌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부 저항이 무한대이면은 뭐가 들어오더라도 얘가 내부 저항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러한 저항 요소 외란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류원은 내부적으로 저항값이 무한대인 거고, 전압원일 경우에는 내부 저항이 0오음이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독립전원일 경우에는 얘가 0오음이니까 단락시키면 되는 거야. 그리고 전류원일 경우에는 얘가 내부 저항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여기 저항값이 무한대니까 회로가 끊긴 거랑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전류원은 개방시켜서 회로를 해석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뭐 전력은 이제 우리 교재에서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은 전력은 중첩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아. 왜? 전력은 P는 IV라고 해가지고 얘는 V는 또 R분의 V가 되기 때문에 V의 제곱의 형태가 나타나죠. 또는
i는 v인데 v는 또는 ri니까 얘는 ri의 제곱이 되지. 그러니까 이게 제곱이고 여기도 v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얘는 선형적이지 않잖아. 제곱은 이러한 포물선을 긋는 거 아니야. 이런 2차 함수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선형적이지 않아. 그래서 전력은 중첩의 원리를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독립전화원과 독립전류원은 이렇게 해서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해석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림 3-60에 중첩의 원리를 이용하여 전류 I 암페어 I를 구하라 라는 얘기, 요거 하나 예를 풀어보고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 네. 자, 이랬을 경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요 전화번은 어떻게 한다? 단락시킨다, 개방시킨다. 단락시켜서 해석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교재는 이제 이렇게 점핑을 띄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놨는데 그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지금 나처럼 해도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 여기를 이 전화번호를 이렇게 단락시키라고. 그래서 5 쓰고 여기 2 쓰고 그리고 3 쓰고 여기 있어. 그러므로 여기에 흐르는 전류 이리로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자라는 얘기야. 이때를 I의 원이라고 할게요. I의 원은 그러면 이거 전체 가장 쉬운 방법이 뭐야? 전류 분배 법칙 쓰면 되겠네. 이거 합성 저항 구하면 되겠죠. RP는 2오음과 3오음의 병렬로 연결된 이 합성 저항은 몇이 되겠어? 2 더하기 3분의 2, 3은 6 해서 5분의 6이 되지. 5분의 6이고 이걸 토탈 하면은 5분의 6옴이 된 것이고 거기에 2가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5분의 6 플러스 2 하면은 전체 합성 저항이 되는 거야. 그쵸? 2회로의 합성 저항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므로 5분의 6 더하기 통분하면 10이 되겠죠? 그래서 5분의 16이 되겠다라는 얘기인 것이야. 그렇죠? 그러므로 전체 전류는 전체 전류 흐르는 I는 R 토탈분의 V 5 써주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그러므로 5분의 16분의 R 토탈이 이게 나왔으니까 그리고 분자는 5 하니까 얘는 몇이 돼요? 16분의 25가 되겠다라는 이겁니다. 그러므로 I의 원은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요 전류 분배 법칙 쓰면 3 플러스 2분의 2 곱하기 5분의 16 해주면 되는 거지, 그쵸? 5분의 16을 여기다 쓰겠어. 곱하기 5분의 16이 아니라 이게 16분의 25가 됐죠, 그쵸? 16분의 25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므로 얘는 5니까 약분돼서 5 되고 그리고 2하고 요거 약분되니까 8이 되겠네. 그래서 8분의 5 암페어가 된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첫 번째 얘를 단락시켜서 푸른 그때의 전류 첫 번째 I의 원은 8분의 5가 나왔어요. 현재.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I의 원은 8분의 5가 나왔습니다. 현재. 자, 이제 얘를 단락시키고 요거를 이 전화번호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 메시방 정식으로 풀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석을 하면은 걔를 갖다가 보여주면은 이제 이렇게 회로를 그릴 수가 있겠네. 이렇게 10, 2, 3, 2 2, 3, 2 맞죠? 이렇게 되겠지. 그러므로 2오음과 3오음이 또 병렬이야. 그래서 R 패러렐은 더해주고 5분의 6 되겠지. 그러므로 R 토탈은 전체 합성 저항은 5분의 6 플러스 2 해주는 거니까 5분의 6 플러스 10을 해가지고 5분의 16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전체 전류 이렇게 흐르는 전류 I는 그때의 I는 전체 합성 저항 5분의 16분의 전압은 10이 되겠다라는 것이야. 그쵸? 이렇게 합성했다라는 얘기는 아까 내 설명을 안 했지만은 얘는 이렇게 된 거랑 동일한 거야. 이렇게 해서 옛날에 우리 했었잖아. 그치? 10. 이거 뭐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 R 토탈이 그래서 여기는 5분의
16 이렇게 등가화 된 거잖아. 그렇죠? 이때 이 전류 I다라는 얘기야. 이게 이때 이 전류 I가 몇이냐면은 이렇게 5분의 16분의 10으로 이렇게 5분의 16분의 여기 전압값으로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래서 16분의 50이 되겠다라는 얘기고 2로 나눠지면 2, 8에 16, 25, 8분의 25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된 것인데 걔가 지금 8분의 25라는 얘기네. 그러므로 I의 원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 I의 원은 이렇게 흐르는 전류 I의 원은 전류 분배 법칙 쓰면은 2 더하기 3 2 플러스 3분의 요게 흐른 전류니까 이 값 해주면 되겠지. 2 곱하기 전체 전류 8분의 25로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러므로 얘도 5로 약분되네. 그리고 얘도 약분되네. 2, 4, 8. 8로 쓸까 그냥? 그러면 여기는 8분의 여기 2 있으니까 2, 5, 10 되겠죠. 그러므로 이제 I의 원 이거 I의 2라고 쓰죠. 아까 I의 원이라고 했었으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는 I의 2. 아까 요거를 단락시켜 놓고 했을 때를 I의 원이라고 해서 그 8분의 5가 나왔잖아. 지금은 약분하려다 보니 약분할 필요 없이 그냥 8분의 10으로 쓰자라는 얘기인 것이고 그게 I의 2라는 얘기인 것이야. 그쵸?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전류 이 I는 I의 원에 의한 전류에다가 I의 2를 더해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8분의 5 더하기 8분의 10 해주면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래서 전체 전류는 8분의 15가 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8분의 15암페어로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답을 여러분들이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풀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대로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풀었습니다. 다음 중첩의 원리 교재에 있는 내용은 요건 좀 이따가 좀 쉬었다가 여기부터 읽어 보면서 또 얘기를 하도록 하죠.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